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죠. 이 12월 달 동안 계속해서 국내 증시는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 지금 시장이 잘 가주는 이유, 개별 종목군들 장세 안에서 그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테마 증시로 움직여질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내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죠. 네,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시장, 자동차 시장,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까지 테마성 반등, 급등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 흐름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던 그런 하반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우리 지수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만을 좀 끌어당기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이번 주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쉬지 않고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좀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1월장은 편안히 시장이 주는 수익률을 얻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시총 상위주들이 결국 지수를 이끌면서 시장 자체를 견인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편안한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그 기회가 아직까지도 유효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이후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산타랠리는 이미 이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너무 크게 견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EPS 이익 전망치가 벌써 21년도 코스피 중심으로 2,700포인트, 2,800포인트, 3,000포인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벌써부터 2,700포인트 이상을 올라와 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산타랠리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1월 랠리를 좀 가는 게 조금 더 증시에도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월, 12월 공백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 10월 있고요. 그리고 18일 미국의 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실제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조금의 공백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공백기,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12월 연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1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취임 이전에 과연 이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 합의가 된 이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이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장은 1월 22일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경기 부양책은 당연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공백기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산타랠리보다는 1월 랠리를 좀 기대해 보시는 그런 12월을 지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흥국 ETF, 한국 ETF로의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된다면 결국엔 우리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간 움츠려들었던 수요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 포인트를 YOY,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성장할 것인가 이런 취점으로 섹터와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차분한 12월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준 부분이 있어서 12월보다는 1월 랠리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뭐 2차 전지, 언택트 이런 종목들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주도하는 업종들, 전망이 좋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좀 유망하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화요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섹터를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반도체죠. 두 번째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까지도 네 가지 섹터를 조금 내년도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소부장 우리 입에 붙었던 단어인데요. 소부장보다는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후공정 이런 순으로 조금
방점을 둬서 장비 관련된 주를 누누이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버 재투자가 된다면 결국엔 물동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재고품을 가지고 재고 물량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커버리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자연스러운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공급도 증가해야 되고 기업의 이익과 전망치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 제가 원익 IPS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목들 좀 꼽아드렸었는데요. 결국엔 어제 대만에서 있었던 1시간여의 정전 사태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조금 흐름이 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원익 IPS를 비롯한 장비주에서도 큰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추세 하단으로 되돌림이 나올 때를 조금 진득하니 기다려 보시다가 그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소비 확대와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증대 그렇게 반도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섹터로 스마트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업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월을 저점으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장기화되고 있었고 백신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손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 그 예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펜트업 수요라고 해서 집안에 든 가구 그리고 전자제품들을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나타났듯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있는 무선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20년도에 13억 3천만 대가 스마트폰 시장 규모였는데요. 21년도에 15억 1천만 대로 늘어날 전망 그리고 올해 성장률 보면 20년도 2분기에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요. 3분기에 마이너스 6%, 4분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줄여나가는데 21년도 1분기에 플러스 18%로 완연한 가파른 턴어라운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스마트폰에도 탑재되고 TV에도 탑재되는 OLED 시장에도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 증가량에 따라서 OLED도 증가량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OLED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이폰 12가 출시되면서 아이폰 전 모델에 걸쳐서 OLED 패널이 탑재된다라는 소식까지 볼 때 OLED 시장도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폴더블 폰인데요. 19년도, 20년도 폴더블 폰이 이렇게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상 부주의 때문에 액정에 있는 필름을 떼는 건지 안 떼는 건지 때문에 뭐 서로 품질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넘겨가고 결국엔 기술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폴더블 폰 시장 또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년도에 45만 대가량 폴더블 폰 시장에서 판매량이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330만 대, 그리고 21년도에는 800만 대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성도 한번 챙겨보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하게 보시는 업종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OLED, 폴더블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섹터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그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포트에 담을 만한 종목을 몇 개 좀 뽑아주세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다만 이 시장 성장성, 자연스러운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면 기업의 이익도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고점이다라면 현재 당장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공백기를 좀 활용하셔서 언제 내가 이 매수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때를 기다리는
관점으로 좀 종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제가 2달 전부터 원익 IPS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원익 홀딩스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원익 QNC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비주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추세 하단을 기다리셔서 21년도 내가 보는 추세 하단부가 어디인지 차트를 열어놓고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LED 관련주로는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인터플렉스와 루멘스 기업들 좀 보이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에서 잡을 관심 종목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고 추세 하단부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현금 확보를 해 놓으셨다면 언젠가는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이 종목 유망하다 그랬고 나는 장기 투자가 내 스타일에 또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섹터에서 찝어줬던 이 종목들을 한번 매수 찬스로 한번 활용해 볼까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들 좀 포트에 담아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OLED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폴더블 폰인데요. 폴더블 폰도 이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매출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관심 가져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더 나은 종목들을 한번 이 섹터에서 찾아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폴더블 폰도 되고 OLED도 되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이렇게까지 섹터별로 종목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